끝이요? 뭐요? 최근처럼 부끄러운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으로 이슈를 풀어주는 법이슈 오반석 변호사입니다. 저는 공군에서 군복무를 마쳤는데요.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최근처럼 부끄러운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강제추행 등을 이유로 스스로 세상을 떠난 이중사 사건인데요. 이중사의 유족 측은 담당 국선 변호사까지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족 측이 국선 변호사를 고소한 죄명은 크게 직무유기와 성폭력처벌법 위반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그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알 수 있게끔 신상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진 등을 올리는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사 사건의 경우에는 이중사와 그 약혼자에 관해서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돌고 있고 사진까지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유포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족 측은 그 정보를 다루었던 국선 변호사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어서 고소에 이른 것 같습니다. 진짜 치가 떨리고 분합니다. 다만 국선 변호인 측에서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중사의 정보를 접하고 있었던 사람은 국선 변호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관련된 사람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직무유기죄인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유족 측의 고소 내용에 따르면 관련 쟁점은 50일간 국선 변호사가 피해자와 한두 차례만 통화를 하고 조사 일정만을 조율했다. 그리고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답장도 없었다.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신청을 전혀 안 했다. 사산 변호인의 고소장 등 자료 요구에도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피해자 측과의 연락 문제를 보겠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우선 고소인이나 신고자가 먼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고소를 당한 사람, 즉 피고소인 측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국선 변호인은 늘 하듯이 피해자 측에 고소 일정을 안내하고 수사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등을 안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족 측은 국선 변호인이 왜 피해자를 좀 더 케어하지 못했느냐는 부분에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4월 7일자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군 경찰에서 군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으로서는 증거 영상도 있고 혐의가 확실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조사에 참여하면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유족 입장에서는 다른 범죄 사건도 아니고 같은 부대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이고 또 회유와 합의 종용 등 상관들의 2차 가해도 있던 상황이라 보다 섬세하게 다루어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만으로는 직무유기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기 때문에 담당 국선 변호인이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모호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던 부분은 직무유기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는 성폭력 가해자뿐만 아니라 같은 부대 상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은폐와 합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직속 상관은 상부 보고 대신 술자리에 피해자를 불러내서 살면서 한 번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회유하고 사건이 공식화되면 회식 자리에 같이 갔던 사람들에게 피해가 끼친다. 상부에 보고를 안 했으면 좋겠고 없던 일로 해달라며 회유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공군 부사관이었는데요. 이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고소를 취하하고 은폐를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전출을 요청하여 옮긴 비행단에서도 대대장 등으로부터 질책성 발언을 들었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도 15비행단 대대장은 이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부터 했습니다. 사전 지시도 없었던 코로나 검사를 안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예정된 날짜보다 이틀 먼저 출근을 지시했고 출근 첫날부터 혼자 야근을 시켰습니다. 부대 전입 나흘 뒤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은폐와 화해 종용 등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제1원칙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인데 이 사건에서는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추행 동영상은 있다고 하지만 주변인들은 모른다고 하고 있고 은폐할 것을 요구하고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짜맞추는 것도
일종의 증거인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선 변호인 측에서는 구속을 하는 것이 꼭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선 변호인은 심지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유족 측이 가해자를 구속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지만 좋지요? 뭐요? 피의자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상황이요? 네,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피의자 어떤 상황이요? 이러한 과정에서 유족 측은 국선 변호인이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까지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 며칠 되지 않아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고 실제로 구속이 돼서 포토라인에 섰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선 변호인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선 변호인 개인의 일탈보다는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군인권센터의 상담팀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고를 상대하는 검사나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나 둘이 책상만 다르지 같은 사무실을 쓰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서 성폭력이나 군대 내 부조리 사건은 민간에 이관시켜서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등의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은폐와 2차 가해 등 폐해가 너무 심각하니 특정 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의 기능과 역할을 어느 정도 조절함으로써 보통 법원과 검찰의 그 기능과 역할을 이양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군대 내에서 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3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두 번째로 2차 가해를 우려한 직속 상관에 대해서만 보고, 세 번째로 신속한 처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무것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군은 언론 보도가 되자 갑자기 가해자를 구속하고 포박해서 포토라인에 세웠지요. 그러나 그동안의 은폐 시도에도 방관했던 모습을 보건대 군 내부에서 자정하여 해결하기엔 많이 시간이 흐른 듯 합니다. 신속한 수사로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길 바랍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보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 외에도 궁금하신 이슈나 쟁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으로 이슈를 풀어주는 법이슈 오반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